보의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의 응력은요, 보는 그 단면에 비해서 긴 이런 구조물이죠. 그래서 어떤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이제 휘어지게 되는데, 이 휘어진 모양을 그린 게 바로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의 휘임 응력이라고 이제 지금 제목을 달아놨는데, 보의 휘임 응력인데 지금은 그 순수 휘임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먼저 고려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의 휘임 응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보의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보가 휘는 거는 이렇게 휘게 돼요. 그죠? 휘게 되는데 요럴 때도 휘고, 이렇게 회전력이 작용해도 모멘트가 작용하는 거죠. 모멘트가 작용해도 보는 이렇게 휘게 돼요. 두 개가 다 휘는 거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이 두 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에는 수직발력 VA가 발생하고요, 여기는 수직발력이 이 M이 같기 때문에 수직발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일반 보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제 수직발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BM들이 단면역도를 그리면 전단역도도 이렇게 이제 전단역이 발생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휨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근데 얘는 뭐가 발생이 안 되면 전단역은 발생이 안 돼요. 그리고 단지 뭐만 발생이 돼요? 휨 모멘트만 발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볼을 이제 이렇게 전단역이 없는 볼을 우리가 이제 뭐라는 순수 휨이라고 해요. 순수 휨. 그 다음에 그냥 휨 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이제 전단도 발생되고 휨도 발생되는 이걸 말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그 휨 모멘트를 해석하는 이제 그 식들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이제 볼 건데요. 모든 식은요, 그 물체에 힘을 받으면 변형이 생긴다 그랬죠. 그 변형된 모양을 그대로 식으로 나타낸 게 우리 휘응력 산정하는 식, 전달응력 산정하는 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의 휘응력을 산정해 볼 건데요. 여기 산정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의 휨이냐, 발력이 안 생기는 순수 휨 상태의 이제 구조물을 갖고 이제 휘응력을 산정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휘어지게 되면 물체가 회전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휘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심을 그리면 뭐가 생기냐, 원이 생겨요. 원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변형 전의 길이가 요거였어요. 요거 보의 길이가, 보가 요렇게 있던 거예요. 보가 요렇게 있던 애가 힘을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중립축이고요, 중립축이고 위에는 압축을 받고요, 밑에는 인장을 받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휘어지는데, 휘어질 때 이 부분 점선으로 그렸던 부분은 휘어지고 난 후에는 이렇게 휘겠지만 우리가 여기 X 거리에서 보면 어떻게 돼? 휘어졌을 뿐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X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휘었지만 요 거리가 X 거리가 변하지 않은 요 축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 중립축이라고 그래요. 중립축. 또 단면에서는 도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힘을 받으면 변형이 된다 그랬는데, 요 점의 분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요 위치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변형이 안 생겼으니까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 모멘트에서 도심축에 관한 힘 모멘트는, 휘응력은 0이에요. 그리고 최대는 어디요? 여기가 제일 많이 변형이 생겼죠. 끝에가. 그죠? 그 중립축으로 압축축 끝, 인장축 끝이 가장 큰 응력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게 응력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휘 모멘트를 한번 휘묵력을 산정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심축이 요거야. 파란색으로 오는 거 요게. 그죠? 요게 이제 도심이 되는 거고요. 도심을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뭐가 되냐? 압축을 받고 있고요. 요 밑에가 인장을 받고 있어요. 인장. 그래서 여기가 압축축, 여기가 인장측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중립축은 응력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변형률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변형률을 구하는데 요게 이제 변화되기 전길이에요. 전길이 L. 그죠? L이고, 그리고 여기 변화된 게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델타 L이 되겠죠. 그죠? 이게 X 방향이니까요. 그죠? 이거 휘어진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직, 수평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심에서 우리가 휘어진 거를 쭉 연결을 하면 이제 뭐 원이 나온다 그랬죠. 그 원의 중심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R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공률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반지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보가 휘어졌을 때 요 각도 세타라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분자 하나가 받는 힘을 한번 구해 볼까요? 응력을요. 그래서 이 전체 보 중에 일부분만 요렇게 이제 자를 거예요. 요렇게요. 이렇게 잘라서 나타낼 건데, 그 잘라서 나타낸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얼마만큼 자른 거냐면 여기 dx만큼 자른 거예요. dx. 그래서 dx만큼 잘랐는데 이 d는 디바이디드, 그냥 나눴다는 거죠. x거리, 이게 x거리죠. x거리. 부재가 원래 있는, 그죠? 요렇게 있던 거니까 그 중에 우리가 나눈 거예요. x축을 dx라고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여기요. 그죠?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중립축이에요. 중립축.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분자를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 y만큼 밑에 떨어진 인장측에 y거리만큼 떨어진 데 있는 분자를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5점에서 여기 중립축까지의 거리는 공일반지름 r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립축에서 A점, 여기 압축축이죠. 압축축 끝단까지의 거리가 y1. 그 다음에 B점 인장측 거리도 y1. 그 거리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는 거죠. 보고 그냥 y라고 표시해도 돼요. 이거 y1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y라고 하자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y를 썼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을 피하려고 y1이라고 이제 넣은 거예요. 요건 도심길이에요. 위아래 도심이 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원래 길이는 우리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dx가 됐죠. x축으로 투영을 시켜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dx가 되고요. 우리 y 요 분자가 움직인 거는 여기까지 움직인 거죠. 여기.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요 분자가 움직인 거리, 요 변형이 생긴 거죠. 요거는 델타 dx.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죠? dx 구간에서 델타 dx 더 작게 움직인 거죠. 그러면 우리 후쿠의 법칙에서 시그마는 2 입실론이었죠. 그죠? 이거는 힘을 받을 때는 이제 그 응력은 어떻게 돼요?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수직 응력이니까 우리 수직 응력 시그마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간의 결합력 2. 그죠? 그 다음에 변형률. 요거는 x 방향이 되겠죠. 그죠? 예. 단면하고 직각인 방향이 x 방향이죠. 그죠? 예. 그래서 시그마는 2 입실론 x가 되는데, 입실론 x는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가 dx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길이가 델타 dx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못 찾았어요. 요 분자가 받는 그 응력 값은 찾았어요.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기하학적 모양을 하나 보자고요. 뭐 어떤 모양을 보냐면요. 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살짝 지울게요.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 건데요. 요거 아이고, 이거를 다시 요거요. 요거 요렇게 하면 이게 호가 되죠. 호. 그 모양을 여기다 밑에다 그릴게요. 요렇게요. 이렇게 호가 돼요.
호가 되고 요게 세타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r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dx였고요. 호의 길이는 요거는 워낙 작기 때문에요. 직선으로 봐도 dx고요. 이게 이렇게 호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워낙 짧게 나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냥 같다고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y만큼 떨어져 있는데 분자가 이렇게 그 변형된 모양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거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죠? 요게 델타 dx가 되고요. 요게 여기서부터 요거 반지름은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세타가 될 거예요. 닮음이기 때문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닮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닮음이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 있죠. r 대 y는 dx 대 델타 d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y dx 그죠? 그 다음에 r 델타 dx 그죠? 예. 그래서 dx분의 델타 dx는 요거로 나눈 거죠. r분의 y가 되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우리의 응력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r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응력은 찾았어요. 이렇게 응력의 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응력들이 모여서 뭘 하나요? 한번 이제 요걸 지우고요. 우리 요 식은 율로 다시 써놓을게요. 여기다가요. 시그마는 2 입실론 x 그죠? 그리고 2 요거는 dx분의 델타 dx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2r분의 y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이제 지우고 이제 모멘트를 유도해 봅시다. 이제 그럼 휨에 대한 후크의 법칙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응력도를 외우는데요. 여기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보에 작용하는 거 어떻게 돼요? 위에는 압축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있던 분자는 이쪽으로 밀려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형이 된 거고 이 모양 자체가 뭐예요? 응력도라는 얘기예요. 응력이 그 분자들의 각 위치마다 변형된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응력도예요. 그래서 이거 응력도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는 2 입실론 x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붙는 거 여러분은 이제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시그마는 i분의 mi라고 외우셨을 텐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 항을.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분자들이 받는 힘, 여기 분자들이 받는 힘, 여기 다 분자들이 받는 힘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 요 분자를 갖고 있죠. y만큼 떨어진대. 거기는 이제 인장을 받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겠죠. 이렇게. 요 분자를 다 모으면 뭐가 되나요? 인장력 t가 되겠죠. t. 그죠? t에다가 이제 뭐예요? 거리를 곱하면 y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힘 곱하기 거리. 요게 모멘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멘트는요,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단면이 사각형인지 뭐 삼각형인지 우리 모르죠. 그죠? 그래서 임의의 단면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그림에. 아이고. 이런 그림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거. 네. 아이고. 하트가 돼버렸네요. 이런 콩 같은 그림에 이제 익숙해지는 여기가 중립주의고요. 우리 아까 y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요게 응력이에요. 시그마. 요 분자 하나가 받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모멘트를 구하려면 m이 되고요. dm. 이제 여기 분자가 일으킨 거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에다가 거리 y만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단면적이 곱해져야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힘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쓸게요. 모멘트. 그 다음에 힘은 시그마.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응력 곱하기 단면적 하면은 힘이 되죠. 그죠? 거기다 또 뭘 곱해요? 거리를 곱하죠. 그죠? 응력은 우리 뭐로 표시하면 수직응력이니까 시그마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우리 얘가 있는 거 이거 모아야 되죠. 그죠? 모아야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임의의 단면일 때는 단면적으로 표시를 어떻게 해요? 인테그랄 A dA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 응력이 있는 요 분의 면적이 dA예요. dA. 요 dA를 다 모으면 되는 거죠. 전단면에 대해서. 그럼 면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요 응력이 있는 중립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y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면 모멘트는 시그마 인테그랄 A의 Y의 dA 이렇게 되죠. 요거는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어요. 여기 그죠? 2R분의 Y라고. 그래 여기다 넣어볼까요? R분의 2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A의 Y의 d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R분의 2는 남겨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의 Y의 제곱 dA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요거 여기로 집어넣었으니까요. 근데 요게 뭐의 정의식이죠? 단면 2차 모멘트의 정의식이죠. 그래서 R분의 2I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모멘트는 구했어요. 모멘트는 뭐냐면요. 모멘트는 R분의 2I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에 관해서 요거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시그마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위에 식에서 보시면 요 위에 식을 잠깐 갖고 내려오면요. 시그마는 2R분의 Y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 식에서요. 아래식에서. 그럼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R분의 2 Y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요거를 요 동그라미 친데 대신에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Y 시그마 I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그마를 나타내면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I분의 M 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응력은 요거 써주면 돼요. 2 입실론 X고요. 요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2 R분의 Y 요런 식이 돼요. 요 식 자체가 뭐냐면 후크의 법칙이에요. 후크의 법칙. 힘에 대한.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유도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식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요. 여기 있는 분자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 있는 분자를. 그죠?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잘랐을 때 요거리가 얼마라고요? dx. 그죠? 그래서 dx인데 그걸 확대해서 그러는 거죠. 요렇게 잘랐다고 봐야겠네요. 요렇게 잘랐다고 봐야죠. 이렇게 y가 포함된 거.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요게 중립축에서 요 거리가 뭐였냐면 dx였어요. 그거를 이제 확대시켜 놓은 거죠. 그랬더니 여기 있던 분자가 어떻게 돼요? 변형 후에는 요로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직응력인데요. 수직응력이니까 우리가 뭐로 표시해요? 시그마 2 그 다음에 x방향의 변형률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방향의 변형률은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가 dx였고요. 변화된 길이가 델타 dx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 요 호의 길이하고 dx 원래 길이가 있을 때 그 모양이죠. 그 다음에 변화된 모양일 때 우리 분자가 변형된 모양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닮음이죠. 닮음이라 어떻게 해요? r 대 y는 dx 대 델타 d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정리하면 y dx 그 다음에 r 델타 d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대신에
한번 R분의 R하고 Y를 이제 집어넣어 보자고요. 집어넣어 볼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dx분의 델타 dx로 나타내면 되죠. dx 그 다음에 델타 dx 이렇게 되고, 요거는 율로 나눠주고 요건 율로 나누면 되죠. 그럼 R분의 Y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응력은 어떻게 된다고? 2 R분의 Y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휨 모멘트, 이 분자들이 일으키는 이제 휨 모멘트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되죠. 힘은 어떻게 된다고요? 응력 곱하기 단면적 하면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요? 거리를 곱해주면 회전력 모멘트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응력은 수직 응력이니까 시그마가 되고요. 단면적은 우리 임의의 단면이죠. 여기 단면이 안 그려져 있죠. 이렇게 임의의 단면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단면적은 dA, 여기에 이제 응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는 게 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를 이제 단면적으로 표시하려면 이거 어떻게 돼? 임의의 모양이니까 사각형 아니니까 우리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되죠. A, dA.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가 있는 거는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뭘 표시해 주면 돼요? y.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죠. 그러면 시그마 인테그랄 a y da가 돼요. 그죠? da가 되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요 시그마는 우리가 구해놨죠. 요거 2 r분의 y, r분의 2, 그 다음에 y는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으면 y제곱 da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뭐의 정식이라고요? 단면 2차 모멘트. 그죠? 그래서 r분의 2i 이렇게 돼요. 시그마는. 그죠? 이 두 식을 합치면 이제 뭐가 돼요? 후크의 법칙이 돼요. 그래서 요 후크의 법칙이 되는데, 아이고, 요거 모멘트죠. 모멘트. 그래서 후크의 법칙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요거를 이제 응력으로 나타내질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응력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뭐예요? r분의 2는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 응력에서 보면 r분의 2는 y분의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m은 r분의 2는 y분의 시그마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를 나타내면 이쪽에다 쓸게요. 시그마는 i분의 m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는 i분의 mi를 써보고요. 오른쪽에는 이 입실론 x를 쓰는데 입실론 x는 어떻게 된다고요? 2 r분의 y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요게 뭐라고요? 휨을 받을 때 우리 후크의 법칙이에요. 예. 뭐 어렵지 않죠. 한 두 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변형률을 먼저 산정하고요. 변형률 산정할 때 우리 뭐예요? 원래 길이, 그 다음에 변화된 길이. 그래서 변형률은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는 dx, 그 다음에 변화된 길이는 델타 dx. 변형률은 수직 변형률이 입실론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dx분의 델타 dx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후크의 법칙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시그마는 이 입실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입실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요게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는 이 입실론, 요게 x방이니까 x인데 그거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 dx분의 델타 dx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입실론은 이 시그마 dx분의 델타 dx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곡률 반지름 r하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 dx, 호의 길이가 dx고요. 그 다음에 중립축 아래 도심거리 y만큼 떨어질 때 호의 길이가 델타 dx로 두 호는 어떻게 닮음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어떻게 돼요? r 대 dx, 뭐 r 대 y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y 델타 dx,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dx분의 델타 dx에 관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 r분의 y라는 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대신에 이제 얘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어떻게 해요? r분의 y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게 요 식이에요. 요 식. 그래서 시그마는 r분의 2y가 되죠. 그 다음에 r분의 2는 어떻게 돼요? y분의 시그마. 이제 내력 모멘트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응력들을 다 모으면 되는 거죠. 모으면 어떻게 돼요? 도심에 작용할 거고요. 이거 한 점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거리 y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회전력을 발생하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힘 곱하기 거리고요. 힘은 응력 곱하기 단면적이 돼요. 거리는 우리가 이 응력은 시그마가 되는데 중립축으로부터 y 거리 떨어진데 이제 그 응력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 거리는 y가 되고요. 단면적은 우리 임의의 단면일 때 여기는 i형 단면을 썼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i형 단면 쓴 거고요. 일반적인 단면 표시할 때는 인테그랄 a dA 이렇게 해주면 뭐 어떤 임의 모양이든 다 표시할 수 있죠. 단면적은. 그래서 요거를 표시해 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인테그랄 a y d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는 r분의 y 인테그랄 a의 y da가 되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r분의 이 i가 여기 r분의 시그마는 r분의 2y가 되죠. 2y 여기 2가 빠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2 인테그랄 a의 y의 제곱 dA 이렇게 돼요. 이게 뭐에 관한 정의식이라고요? 단면의 포인트 i. 그죠? 그래서 m은 r분의 2 i가 되고 r분의 2는 어떻게 된다고요? r분의 2는 우리 뭐가 돼요? r분의 2 y분의 시그마 i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는 i분의 m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요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예. 시그마 인테그랄 a 곱하기 y 그죠? 그래서 r분의 2y 곱하기 인테그랄 a dA y 그래서 y 제곱되니까 요거 단면 2000모멘트 그죠? r분의 2i 요거 r분의 2는 y분의 시그마로 쓸 수 있고 시그마에 관해서 정리하면 i분의 m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 요게 후크의 법칙이 돼요. 후크의 법칙.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후크의 법칙을 갖고 이제 푸는 문제들도 볼고요. 그 다음에 수직응력의 합성을 이제 볼게요.